1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갑부터 병의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죠. 우리가 갑을 병의 어떤 견해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을 병의 견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견해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공통된 견해에 대해서 이제 설정된 부분을 가지고도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본문 열심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할 때 A는 모두 B다라는 형식의 진술 U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즉 U가 되는 거죠. 여러분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을 어떻게 가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거 논리학적인 이제 접근이 된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게 사실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논리학을 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문제가 딱 튀어나왔을 때 그것을 정리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려운 과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이걸 풀어보면은 한국 사람이면 모두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뭐 이것이 참이든 거짓이든가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대충 생각나는 한번 예를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은 모두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형식의 진술 U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존재할 때 U가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도 없대요. 이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견해 분석이라는 유형을 지금 풀어내고 있지만 이 갑을병의 견해가 이 부분에서는 같은 거예요. 의견 차이가 없다. 공통되게 전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존재를 한다라고 할 때 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진술을 지금 도와서 계속 풀어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제 갑을 병이 의견 차이를 가지지 않고 모두 공통으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살펴주시면 돼요.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 즉 한국 사람이 존재할 때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진다면 모두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치 U는 참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존재를 할 때 B라는 성질을 가지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눈동자가 뭐 갈색이거나 눈동자가 회색이거나 라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렇죠 U는 거짓이죠. 이제 그렇게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갑을병 그 누구의 의견 차이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냥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사람은 과연 뭐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을까가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있고요. 그 여러 견해의 차이가 갑을병의 견해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을 한번 풀어보면은 한국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뭐 검은 눈동자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참과 거짓을 과연 판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견해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깨끗하게 하고 과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U는 A이면서 B가 아닌 대상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이면서 B인 대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A이면서 B가 아닌 대상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A이면서 B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만 풀어낼 수 있었어도 뭐 특별하게 논리학적 지식이 없어도 조금 많은 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라는 주장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만약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이면서 B가 아닌 대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U는 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직관적인 사고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거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다 눈동자가 까맣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면 눈동자가 까맣다라는 진술이 참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도 그 해당되는 내용이 참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견해를 펼치고 있다라고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을을 볼게요.
U에는 A이면서 B가 아닌 대상은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과 더불어 여기서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즉 U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A이면서 B인 대상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그거랑 더불어서 이렇게 U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U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는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U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병을 볼게요.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갖고 그래 한국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라는 사실만 갖고 그럼 한국 사람이 눈동자가 다 까맣다가 참이라거나 혹은 거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즉 판정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문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본 부분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고 가장 이해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A인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U를 참이나 거짓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성립해야 될 조건이다. 즉 U가 참이거나 혹은 U가 거짓이거나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A가 존재한다라고 반드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A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참거짓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참이라고 그리고 거짓이라고 판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해는 다 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갑과 을은 그렇죠. A인 대상이 존재하지만 B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U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공통된 내용 안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네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주장할 때 A는 모두 B다라는 형식의 진술 U를 사용을 한대요. 즉 이거는 뭐냐면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존재를 할 때 B라는 성질을 가진다면은 U는 참이고 그 대상들 중 B라는 성질을 가지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U는 거짓이다. 여기에서 그 어떤 의견 차이도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즉 갑과 을은 A라는 대상이 존재를 해요. 즉 한국인이 존재해요. 근데 B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이 까맣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존재하지만 보니까 한국 사람의 눈이 까맣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U는 거짓이다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한다라고 했어요. 갑과 을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어떤 의견 차이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갑을병 모두 여기에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본문 안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을과 병은 U가 참이라면 A라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진술일 수 있는데 지금 을에서는 U를 설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A인 대상이 존재한다. 여기네요.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담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병 같이 볼게요. 병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과 거짓으로 판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A라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볼게요. A라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참, 거짓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A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A가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U를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얘도 맞아요. 그 다음에 갑과 병은 U가 거짓이라면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즉 U가 참이나 거짓이라면 반드시 A라는 대상이 존재할 때만 그것을 참거짓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일 때든 거짓일 때든 A라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기역과 니은으로 답을 하신 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뭐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판정이 안 나서 얘는 틀린 진술 아니야라고 해서 디귿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흘러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갑을 다시 볼게요. A이면서 B가 아닌 대상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A이면서 B인 대상이 있다라는 주장이래요. A이면서 B인 대상이 있다라고 이제 U를 확정을 했습니다. 갑은 U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진술은 반드시 뭐냐면은 A가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A가 전제가 된다. 그래서 A가 전제가 안 된다면은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술, 갑이 U를 풀어낸 그리고 확증한 이 진술 안에는 그렇죠. A가 전제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U가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그죠? A라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그죠? 동의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U가 거짓이든 뭐 U가 참이든지 간에 A라는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